자, 이번에 작업할 내용은요, 지금 PC방에서 그래픽카드가 들어왔어요. 보통 이제 저희는 이제 PC방에서 그래픽카드가 많이 들어오는데, 보통 리볼링 작업은 안 합니다. 왜냐면은, 리볼링 작업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일단은, 뭐, 6개월 단위로 오시는 것 같아요. 리히팅, 예를 들어서 약품을 좀 좋은 거 쓰면은, 뭐, 오래도 가는데, 일단은 뭐, 여러 번 작업한 것은 오래 못 가죠. 그래서, 보통 한 3번 정도 작업을 하면 그냥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요구를 하니까 또 안 해줄 수 없겠죠. 지금 PC방에서 온 고사양 그래픽카드죠. 그 그래픽카드인데 어떤 현상이냐면 화면이 지금 여기서 이 상태에서 깜빡깜빡 부팅이 되면서 화면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그런 그 GPU 불량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리히팅 작업을 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차근차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리히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리볼링 할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이 그래픽 카드에 붙어 있는 이 히트싱크라든가 쿨링팬을 다 분리해 놔야 되겠죠. 그죠? 분리해 낼 때도 좀 조심스럽게 됩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이런 부닥쳐서 뭐 깨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나아요. 왜냐면 요 밑에 메탈 형식의 어떤 그런 붙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아까처럼 그래픽 카드가 그냥 칩셋만 동그랗게 나와 있는 것들은 잘못하면 깨져버려요. 그죠? 그 꾹 눌러서 띄면서 깨지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요런 거예요. 여기에 이 쿨러를 띨 때 잘못 눌러가지고 요 분이 살짝 깨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칩셋인데요. 여기 칩셋이에요. 이게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쿨링팬을 분리해낼 때도 좀 조심스럽게, 그죠?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이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특히 칩셋 같은 거는 요 끝에가 힘을 주면 이게 살짝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분리를 하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 이 써멀 그리스이 많이 붙어 있죠. 요거를 일단은 화장지 같은 걸 좀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잘 안 닦아질 때는 TC를 묻혀서 좀 깨끗이 닦아내셔야 되겠죠. 리히팅 하기 위해서. 이 상태로 하시면은 아무래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물질을 다 제거해 내셔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통 보면 특히 PC방 같은 데는 이 안에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리히팅 하기 전에 뭐 리볼링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 컴프레셔 가지고 깔끔하게 좀 털어내는 작업을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증상이에요. 이 갖고 온 그래픽 카드가 지금 이런 증상입니다. 껌뻑 부팅은 돼요. 넘어가는데 껌뻑 하면서 이 GPU 불량 증상을 보이죠. 요즘 저희가 이제 메인보드 수리하고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게 제가 직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 이제 뭐 하드라든가 이런 걸 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작업대를. 자, 이런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을 이제 소비자 요구에 의해서 리볼링 작업은 보통 노트북 정도만 하고 이 그래픽 카드나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리히팅 작업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일단은 리히팅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사항이 있는데, 그죠? 뭐냐면 이거를 띄지 않고 붙이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보면 초보자들 보면 액체 타입, 그죠? 액체 타입의 액상 플락스를 쓰는데 액상 플락스는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그죠? 그거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볼을 붙이고 하는 것은 이 젤 플락스가 좀 성능이 더 좋죠. 그래서 PCB 패턴과 칩셋을 원활하게, 그죠? 이 볼랍을 다시 재부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칩셋 사이에, 그죠? 젤 플락스를 좀 주입을 하기 위해서 이 칩셋 사방에 이 붓으로, 그죠? 붓으로다가 충분히 이렇게 발라 놓습니다. 양쪽을 사방을 좀 충분히 발라놔요. 얘는 젤 타입이기 때문에 이 지금 칩셋 사이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열풍기를 이용해서 너무 높은 온도로 하지 마시고요. 좀 적당한 온도로 해갖고 이 사방을 이게 좀 지지면 이 젤 플락스가 녹아서, 그죠? 액상 상태로 변하면서 이 칩셋 사이로 쭉 타고 들어가는 거죠. 칩셋 사이로. 여기서 한번 쭉 가면 이리로 흘러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흘러 들어가죠. 이렇게 흘러 들어갑니다. 이렇게. 또 여기서 쪼이면 또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이렇게 여기서 하면 또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죠. 사방을 갖다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여기서 하면 이리로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쭉 흘러 들어가게끔, 그죠? 흘러 들어가게끔 한 다음에, 그죠? 이제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붓으로다가, 저 붓이 제일 좋죠? 저 붓은 면봉으로 하게 되면 이물질이 달라붙어요. 작업에 방해가 됩니다. 저 붓 같은 걸로 이 칩셋 사방에다 좀 충분히 묻혀 놓으세요. 너무 많이 묻히면 나중에 저거 작업하고 나서 젤플락스 제거할 때 TC로 많이 또 닦아야 되니까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지금 젤 타입이기 때문에 아직 스며들지 않았죠. 요거를 이제 액상 타입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열풍기에다 열을 좀 가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열을 적당하게 해서 저기 좀 작업을 합니다. 그럼 위에서 이제 녹아서 흘러들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좀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사방을 저렇게 작업을 하는 거죠. 적당량을 많이 하면 안 돼요. 많이 하면은 다른 데까지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량, 그것도 기술이 필요한데 좀 적당량을 해서 한 다음에, 그죠? 좀 나중에 이제 다 녹은 스며들었다 그러면 옆에 거는 좀 이 화장지나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로 헝겊 재질로다가 좀 닦아내세요. 그죠? 저게 이제 이렇게 이쪽에 이 메모리까지 타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이제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칩셋에다가, 칩셋을 이제 PCB에 그 회로에 붙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BJ 작업을 해야 되겠죠. 리히팅 작업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열풍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BJ 장비가 있기 때문에 이제 BJ 장비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BJ 장비가 없으니까, 열풍기 있죠? 열풍기는 대부분 갖고 있을 거예요. 열풍기로다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열풍기 작업할 때는 이제 우리가 온도를 주의해. 이 제일 중요한 게 열풍기로 작업을 하던 BJ 작업하던 제일 중요한 게 이 온도 프로파일입니다. 온도 프로파일. 그죠? 이거를 누가 메이커에서 제공하진 않아요. 사들여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만들어서 이 표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제 온도 프로파일을 먼저 띄운 거예요. 자, 이제 작업을 갖다 이제 하기 위해서 BJ 장비에다가 그래픽카드 올려놓고 요즘 사방 칩셋이 있는 부분을 이게 밑에서 하부에서 열이 이렇게 가해지면, 그죠? 이게 열이 이렇게 가해지지 않습니까? 열이 가해지면 이게 위치를 갖다가 좀 넓게 하면 이게 좀 보드가 이렇게 약간 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평평한 데보다 이게 휘어지면은 이게 볼랍이 제대로 안 붙겠죠. 그래서 이 지지대를 좀 이 칩셋인데다가 좀 휘지 않게끔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전원 스위치를 물론 뭐 BJ 장비는 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레이저 포인터를 여기에 맞는 노즐을 끼고 레이저 포인터를 이렇게 꽂아야 돼요. 저기 지금 보시면은 이 BJ 장비 사면 노즐이 몇 개 기본적으로 주는데 그 노즐이 작업에 없는 건 노즐을 별도로 사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열풍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열풍기도 노즐이 원하는 게 없다면 노즐을 사듯이 마찬가지예요. 이 BJ 장비도 내가 작업하고는 칩셋 크기에 따라서 칩셋 맞는 걸 해야지 틀린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즐이 이렇게 종류들이 뭐 이렇게 작은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요런 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걸 있어야 거기에 맞는 거를 노즐에 장착을 해서, 그죠? 작업을 하겠죠. 그죠? 이런 노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뭐 구매를 하시면 되니까. 이게 노즐들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정품은 비싸지만 정품이 아닌 것들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저 포인트를 맞추고 요 지금 칩셋 사각 안에 이 노즐, 그죠? 이 노즐이 싹 들어갈 수 있도록, 그죠?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 뭡니까? 키패드를 이용해서 위 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작업을 맞춰야 되겠죠. 근데 키패드에 이제 다 맞췄어요. 맞춰놓고 스타트폰 누르게 되면 이제 컴퓨터랑 연결된, 그죠? 통신 케이블을 통해서 온도 프로파일을 체크해서 맞으면 얘가 자동으로 가동이 돼요. 그죠? 자동으로 가동을 한다고. 그래서 상부에서 열을 가해주고, 여기 지금 여기 히터예요. 열을 가해주고, 여기서 열을 가해줘서
지금 우리가 그 열풍기로 하면 단점이 뭐냐면, 열풍기로 하게 되면 이게 P10이다, 칩셋이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러면 위에서만 열풍기를 이렇게 가해준단 말이죠. 그죠? 열풍기로 해서 열을 가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이 칩셋에는 이 볼하고는 잘 붙는데 이 P10에 있는 이 P10에 있는 이 볼하고 여기 회로하고는 이게 살짝 붙는 경우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밑에서 열을 쪼여서 가해주고 가해줘야 여기 있는 볼이, 그죠? 칩셋에도 붙고 PCB 회로에도 붙는데 열풍기로 작업하는 단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부에서 가해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풍기에서 딱 어떤 사람 잘 되는데요? 그런 게 오래 더 못 가죠. 이런 작업하는 것보다. 왜냐면 밑에서 납이 살짝 붙어 있는 거예요. 또 오래 열 받으면 또 떨어져 버린단 말이죠. 이런 게 지금 열풍기의 단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부에서 열을 가해줘서 양쪽에서 가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열풍기라도 숙달이 되면 뭐 BJ 장비 사도 늦지 않으니까 작업하는 게 이제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장비가 가동을 시작을 하죠. 충분히 이제 그 작업이 다 되면 이 장비가 스스로가 이 노즐이 위에 올라가면서 작업을 쿨링 작업까지 하면서 끝냅니다. 그러면 이제 끄집어내서 이 열이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이 BJ 장비가 쿨링 작업까지 시켜주는 작업까지 하는데 그래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만지면 안 되고 끄집어내서 좀 평평한 곳에다가 놓고 좀 충분하게 열이 완전히 식은 상황에서 이제 결합을 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여기 이제 리히팅 작업이에요. 그 리볼링 작업에 비해서는 작업이 좀 간단하죠. 지금 보시면 이 플락스들이 지금 이것은 제가 좀 끄집어내서 좀 닦았어요. 닦을 때 휴지 같은 거 묻으니까 여러분 헝겊도 좀 왜 이게 꺼풀 많이 안 일어나는 것도 있죠. 그죠? 부직포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에 TC를 묻혀서 이런 거 좀 깨끗이 닦아주는 게 좀 아무래도 좀 소비자가 받아서 기분이 좋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제 리히팅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온도 프로파일 띄웠어요. 그죠? 띄워가지고, 자, 전원 스위치는 좀 올라갔고요. 레이저 프린터를 좀 맞췄어요. 이렇게. 그래서 키패드 가지고, 요 안에 사각이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안 맞추면 이거 좀 칩셋이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사각이 딱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온도가 닿으면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열을 가해줍니다. 하부에서 열을 가해주고 상부에서 열을 가해주면서 우리가 설정한 온도 프로파일에서 1단계에서부터 7단계까지 작업을 하는데 7단계는 뭐냐면 쿨링 단계죠. 여기 플락스가 지금 여기 끓는 게 보이죠? 연기 올라가죠? 이 연기가 무지하게 많이 나요, 이거. 이 환기 시설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한 반나절 매장문을 열어놔야 될 겁니다. 이게 렌즈가 탁해요. 네? 그럼 어느 정도 이제 7단계까지 갔다 그러면 6단계까지 갔으면 이 노즐이 올라가요. 쿨링 단계가 들어간 거죠, 이제. 밑에서 열을 좀 이제 식혀주고 있는 거고, 보이는 거죠. 자, 이러면 여기서 이제 분리해내는 거죠,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 뭐, 비자장비 전원 끄시고, 그죠? 이 지금 그래픽카드를 끄져서, 그죠? 열이 충분히 식을 때까지 좀 평평한 장소에다가 좀 옮겨놔서 열을 식혀야 되겠죠. 자, 이제, 열이 충분히 식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테스트하기 위해서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결합할 때 우리가 작업할 때 여기 묻었던 써멀 그리스를 깨끗이 우리가 다 닦아냈기 때문에 다시 써멀 그리스를 도포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써멀 그리스를 덕지덕지 바르는데 덕지덕지 바른다고 해서 효과는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살짝 도포를 하는 거죠. 살짝 도포를.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요. 자, 도포를 합니다. 이제 쿨러 장착을 해야 되겠죠. 뭐 히트싱크가 이렇게 있고 또 쿨러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고 분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이제 분리되어 있는 제품인데 해서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완전하게 이제 쿨러까지 장착을 한 다음에, 그죠? 지금 요 밑에 보면 프락스 성분이 묻어서, 그죠? 묻어서 접촉 불량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이.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린다면, 요 부분이, 그죠? 접촉 불량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TC로 닦아내도 좋지만 제일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우개 있죠, 지우개. 지우개를 평평한 데 놓고 좀 여러 번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좀 하세요. 그럼 프락성이 깨끗이 지워집니다. 그죠? 그냥 꽂으면은 이 접촉 불량을 일으킬 수 있어요.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우개로다가 앞면 뒷면 있죠? 그거를 지우개로다가 여러 번 작업을 해서요. 밀으면 여기 묻었던 프락스 성분이 깨끗이 고무에 밀려 나갑니다. 그 상황에서 장착을 해야 되겠죠.
자, 결합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써멀 그리스를 적당량을 발라주는 거죠. 뭐 어떤 사람 너무 많이 불렀고 막 흐르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하면 안 되고 적당량을 발라주세요. 자, 히트싱크 쪽에도 좀 네, 좀 발라주시고요. 이제 결합을 해야 되겠죠. 결합할 때도 저 다른 게 소손이 안 되게끔 좀 조심을 해서 작업하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저 못 쓰는 그래픽 카드 가지고 실질적으로 불량 난 것들 있죠. 줄 생기고 이런 것들 좀 여러 개 모아 놓으셔 가지고 일단은 열풍기로다가 리히팅 작업을 먼저 좀 해보세요. 리히팅 작업이 어느 정도 숙달됐다 그러면 이제 칩셋을 분리해서 리볼링 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붙이는 작업, 그런 작업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결합을 하다 보면 뭐 나사가 뭐 어디로 갔는지 모르니까 제가 나사통을 항상 갖고 계시라고 그랬죠. 나사통에다 담아 놓으시면 좋죠. 노트북 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거 뭐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무데나 놨다가 조그만 나사는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사통에다가 잘 보관을 하셔야 돼. 응? 크기별로다가 그죠? 나사통을 전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격도 뭐 한 5,000원 정도 하나요? 딱 뚜껑 닫으면 엎어져도 안 흐트러지잖아요. 그런 나사통이 필요해요. 저는 작업할 때 이제 나사통에 담아서 작업을 합니다. 어떤 나사통을 주로 쓰냐면 막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요걸 많이 쓰죠. 요 나사통을 좀 많이 씁니다. 요 뚜껑이 있어가지고요. 지금 여기 지금 그 TV 쪽에 확산 렌즈, LED바 수리하기 위해서 확산 렌즈를 좀 떼어놓은 건데 이것도 아무데나 놓으면 막 다 달아나 버려요. 그죠? 나사통을 요 크기로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그죠? 담아 놓은 다음에 이걸 안 담아 놓으면은 뭐 작업하다가 뭐 드라이버 TV 쳐가지고 저도 날아가 버리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요런 통에 담아서 그죠? 나사를 넣고 남아서 뚜껑을 해서 이렇게 딱 담아 놓으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사를 찾으라고 그냥 뭐 후레시켜 갖고 찾을 필요도 없는 거고 헤매지 않잖아요. 이 나사가 많이 갖고 있다면 되지만 나사 규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요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런 거 가격도 얼마 안 비싸니까 작업할 때 자꾸 이런 습관을 들여야 돼요. 이런 습관을 안 들이면은 아무나 했다가 막 찾고 난리 나고 본인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그럴 이유는 없죠. 이거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든다고요. 여기다 안 담아 놓으면 저 같은 경우는 습관이 그렇게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왠지 불안해.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통을 담아 놓기 바랍니다. 자, 이제 최종 테스트 작업을 위해서 이제 그 데스크탑에 저는 이제 이 메인보드 수리 테스트용 지그에다 장착하는데 여러분들이 뭐 데스크탑에 장착해도 되시고요. 장착을 합니다. 그죠? 장착을 해서 이제 제대로 아까 같은 그런 증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테스트를 하고 바로 테스트해서 바로 뽑지 마시고요. 보통 모니터라든가 TV라든가 아니면은 뭐 메인보드 수리했을 때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에이징을 겁니다. 에이징을. 왜냐면은 최소한도 그 소비자 의견을 한번 들어보죠. 그럼 뭐 얼마 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것도 참조를 하고 나름대로 스스로의 어떤 에이징을 걸어서 한 1시간 정도를 걸어 놔보죠.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왜냐면 뭐 리히팅한 거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이 볼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에이징을 건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출고를 시켜야 되겠죠. 자, 이제 그래픽 카드를 보는 거죠. 제대로 나오는지. 지금 제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픽 카드는 리히팅에서 수리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리히팅 작업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수리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뭐 오래 간다 안 간다 하는 내용 알기 때문에
문제가 좀 틀리는데, 초보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리히팅 작업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 차원에서는 리히팅 작업도 많이 해봐야 숙달이 되는 거니까. 자,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이제 그래픽 카드를 이제 화면은 정상으로 나오지만은 이 3D 게임을 하게 되면, 그죠? 죽는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GPU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이 GPU 테스트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그랬을 때 완전하게 수리를 완전하게 했느냐. 이 화면이 테스트가 뭐 문제가 된 GPU는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3D GPU 테스트 프로그램이 따로 있거든요. 요걸 갖고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반드시 해봐야 돼요.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 없냐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간혹 이제 예전에는 저 테스트를 안 했을 때 그 PC방에서 갖고 가면 어이 사장님 인터넷 할 때는 괜찮은데 게임 들어가면 화면이 죽어버리네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저 테스트를 했죠. 문제가 된 거는 수리가 되더라도 저 3D 테스트 프로그램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3D 테스트 화면이 바로 빠져버려요. 튀어나가 버린다고. 아, 이거 수리 안 됐구나.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리하고 나서는 반드시 저런 테스트 프로그램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그게 일종의 에이징이죠. 예. 자, 이번 강의는 칩셋 리히팅 작업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 전번 강의 때는 리볼링 하는 작업, 이번엔 이제 리히팅 작업을 두 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픽 카드 가지고 많은 연습을 해서 나름대로 실력이 좀 레벨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